이승만은 비밀 외교를 통하여 버릴 수 없는 그의 목표인 조국 독립에 노력하는 한편 조지 워싱턴 대학의 학생으로서 등록하고 있었다. 그는 항목과는 끊을 수 없는 인연을 가지고 있었다. 양친 그를 학자로 만들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6살 전후에 이미 한문을 읽고 의계했다. 그때부터 그는 책과의 종이와 붓을 사랑했다. 장년이 된 후에는 소형 타이프라이터를 잠시도 손에서 뗀 일이 없었다고 한다. 그의 일생은 끊임없는 학구의 연속이었으며 말년에도 풍부한 학식과 경험을 해고하며 완숙시키는 데 노력했다. 그가 30살에 대학에 입학생으로 입학했을 때 그의 실력은 대단했다. 그러나 현대 서구 문명에 관한 그의 지식에는 부족한 것이 많았으므로 그는 열심히 이것을 배우려고 노력하였다. 학업을 끝마치기까지 그는 6년 동안 세계의 미국 대학 도서관과 강의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 재학 중 어느 연설 석상에서 미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느낌을 말하는 일이 있었는데 마치 관청에 잡아다 놓은 촌딸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했다. 그가 처음 받은 미국의 인상은 한국과 매우 대조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물질적 진보라든가 근대 발명 산업화 또는 마천루 등에 압도되었다기보다는 한국에서 그는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노동과 인간의 생명이 미국에서는 가장 높이 평가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감동하였던 것이다. 이런 감정이 더욱 절실했던 것은 뉴욕에서 한 중국 이민이 몰고 온 마차에 뛰어내려 뼈만 남은 늙은 말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을 본 때였다. 순식간에 군중들이 모여들어 난폭한 행동에 항의했다. 어느 붕괴한 부인이 중국 사람을 악한이라고 부르며 그런 짓을 하면 당장 감옥으로 보내야 된다고 외쳤다는 것이다. 개인이 하는 일은 모든 사람의 관심사이며 동물에게까지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준 이 사건은 그를 깊이 감동시켰다. 워싱턴에서 이승만은 친구 선교사들의 소개로 장로교회 목사 루이스 T. 햄린 박사를 방문했다. 그런데 예기치 않았던 것보다 너는 완고하고 친절성이 없는 사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승만을 교회로 인도해서 그에게 1905년 4월 25일 부활절에 세례를 주었다. 햄린 목사는 또 그를 조지 워싱턴 대학 총장 니드햄 박사에게 소개해서 1학기마다 1달러씩 내는 도서관 관람료를 제외한 수업료에 대한 보조 장학금을 받게 되었다. 그는 1905년 2월 학기 초에 입학했으며 학문에 대한 조예가 깊은 것이 인정되어서 학부장 알렌 월비씨로부터 특대생으로 지목되어 2학년에 등록되었다. 그 후 2년 반 동안 그는 논리학, 영어, 미국 역사, 프랑스어, 철학, 천문학, 경제학, 사회학, 서양사와 고대 어학을 배웠다. 재학 중 생계곤란을 받아야 했던 그는 굶주림 때문에 쇠약한 몸으로 교실에 나가지 않으면 안 됐다. 그 결과 대학 생활을 통해서 A학점은 2학기의 서양사뿐이었다. 그 이해 과목은 B학점과 C학점, 프랑스어와 수학은 D학점을 받아서 실패했다. 이런 과목에 그는 두 사람의 동급생인 메리트 일과 위니피레트 킹 양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두터웠던가는 1949년 12월 2일자 열의 시에서 볼 수 있다. 오래 추억은 단것 같다. 어느 날 내가 침대 벽에다가 조지 워싱턴 대학의 우승기를 달고 있었는데 누가 내 방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쇼라고 하며 이승만 씨가 돌아왔다. 우리는 서로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승만 씨는 나에게 당신은 장래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하고 물었다. 나는 기독교 목사직에 관한 연구를 할 작정이라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그는 단번에 엘씨 우리나라와 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나는 미안하지만 졸업 후에는 정해진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답니다고 했다. 그 후 40년간 가끔 이승만은 그들이 전근하여 간 이곳저곳에 교구를 찾아가서는 학창시절을 추억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재학 중 그가 생계를 위해서 금전을 얻는 방법의 하나는 한국에 관한 강의를 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 방법을 좋아했다. 왜냐하면 이 때문에 약간의 돈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 관심을 갖는 친구와도 교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에도 그는 연단에 섰을 때 흥분을 좋아했으며 경청하는 청중의 열의와 갈채에 스스로 열중하였다. 이승만은 성량과 음성의 변화가 풍부했으며 남달리 낭랑한 목소리를 지니고 있었다.
흔히 동양적인 무신경과는 반대로 그의 얼굴과 몸 동작은 표정적이었다. 그는 역경에 놓인 한국에서 대중연설가로서 많은 경험을 쌓은 까닭에 일찍이 웅변술에 능한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이다. 웅변가로서의 그는 기거보다는 힘과 박력이 있는 고상한 연설을 하였기 때문에 유명해졌던 것이다. 그의 연설은 조지 워싱턴 대학뿐만 아니라 그 후 하버드 대학과 프린스턴 대학에서도 계속되었다. 그는 날짜와 보수의 액수가 기록된 노트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가 미국에서 공부하는 동안 6년 동안 미국의 실정을 토로한 강연은 그의 수에 있어서 170여 차례나 되었다. 그 금액은 보통 2달러에서 3달러 정도였었는데 때로는 50달러까지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연설은 주로 YMCA 주최로 열렸으나 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점점 동부 도시에 있는 수많은 단체로부터 초청을 받게 되었다. 어떤 때는 70 내지 100매에 달하는 사진을 환등으로 보이기도 했다. 그리고 그의 연재는 언제나 한국에 있어서의 선교사학과 한국의 점진적인 향상을 관한 것이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한국 독립과 보존과 편청하는 일본의 야망에 대한 저항 등을 이야기하며 이것이 미국에 얼마나 큰 중대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설파했던 것이다. 대개 청중들은 연설의 전반에 대해서는 비상한 흥미와 동정을 보였지만은 후반에 대해서는 그다지 좋은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한다. 그는 연설 후에 받은 우호적인 응대와 감사장에 대해서 항상 격려되었다.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 패트는 1908년 다음과 같이 글을 쓰고 있다. 그는 흥미있고 유익한 방법으로 청중에게 연설하는 특별한 소질을 갖고 있었다고. 우드로 윌슨, 민족주의를 부르짖던 우드로 윌슨 대통령도 때때로 연설가 필요한 단체에 그를 추천했다고 한다. 프린스턴 대학의 신학과 과장 찰스 에드원 박사도 그의 연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는 큰 모임에서 자주 연설을 했는데 언제나 청중의 경청과 흥미를 자아냈다. 연희대학교 창립자 홀페이스 언더우드 박사 역시 한국으로부터 한국의 몇몇 단체 앞으로 서한을 보내 그를 격려해 주었다. 이승만 씨의 사업은 기독교의 복음이 한국민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부동의 신뢰이다라고. 물론 이승만도 이러한 칭찬에 자랑스러움을 느꼈던 것이다. 그는 1908년 3월 12일자의 피츠버그 텔레그라프 지상에서 기자가 그를 박력있는 연설가라고 표현한 기사를 조심스럽게 오려서 노트에 붙여 다니기도 하였다는 것이다.